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 증시는 좋지 못했네요. 그동안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고 이게 오버슈팅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 그런 우려도 얘기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세까지 나오면서 오늘 1%나 하락을 했습니다. 출발은 뭐 나쁘지 않았었는데 1%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나 이렇게 음봉이 크게 막대기가 생기면서 하락을 해서 더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많이 샀었는데 다시 돌변해가지고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1,600억을 매도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 흐름이 매도 흐름과 함께 코스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다시금 부담이 됐는지 외국인은 팔면서 또 환율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제 제 코스피 당연히 안 좋은데 그나마 위로가 된 거는 이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롯데케미칼까지 무너졌으면은 저는 오늘 완전 우는 날인데 눈물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롯데케미칼이 역시 정말 주식은 예측이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반등이 나와서 무려 4%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가나 저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 이상이 움직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이. 그래서 대다수가 사실 하락을 예상을 했고, 저도 어제 영상으로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하락을 매우 높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은 증권사들도 롯데케미칼 대규모 유증으로 주가 급락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사들 오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한다. 당연히 하락할 거고 출발도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하락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제 기사나 이런 전망이 무색하게 민망할 정도로 반등이 나왔고요. 반등이 나온 거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공유드렸지만 오전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열렸는데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때도 이제 그 오후 2시쯤에도 실시간으로 봤을 때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케미칼에서 나름 그런 이제 진화를 한 거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도 왜 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관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재미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롯데케미칼이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5천억 이상 수혈한 롯데건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안정을 좀 취해주면서 또 일진머티리얼즈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유증과 함께 이 기업 설명회 유상증자 관련 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는데요. 요 10시에 있었던 게 증자 배경이나 신성장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이끌었는지 아무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셔도 기관이 오늘 11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투신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까지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유증 이슈가 있을 때 좀 석유화학 또 업황도 바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올랐다고 저도 감사하다, 좋다,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오르면 아무튼 빨리 탈출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라주면 좋고, 아니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끝까지 유증 받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대응에 나설 생각이고, 주식은 이제 예측보단 대응이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하이트진로도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또 노이즈로 생기는 게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특별히 영향 없었고, 포스코도 제가 정말 지금 익절해야 하는 종목이거든요. 다행히 버텨줬습니다. 오늘 1,000원만 빠지고 28만 8,500원, 30만 원을 계속해서 터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은 언젠가 또 30만 원 안착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좀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지수 자체가 좋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하락을 했습니다. 코엔텍 갈만도 한데 좀 계속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브리지텍은 장중에는 좀 양봉이었는데 또 하락을 했네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 마감한 게 좀 아쉽고요.
나머지도 좀 반도체 쪽 하락을 다 했습니다. 관심 종목 보시면은 금융지주가 좋네요. 금융지주들 요즘 3분기 누적 실적 굉장히 괜찮죠.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올라서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서민뿐 아니고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겠죠.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 인상 자제. 근데 이미 아무튼 금융지주는 돈을 많이 벌었고 배당도 많이 줄 거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연말이 갈수록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금융지주도 참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니까 또 반등이 나와서 뭐 매수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네이버나 뭐 SK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면 제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계좌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표현을 코스피를 우량주라고 잘못 얘기하는데 일단 코스닥 계좌가 요거고요. 뭐 인버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나눠 놓은 거고 일단은 인버스가 제가 원한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좀 플러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버스를 조금 더 담아 놓을 걸 하는 또 껄무새가 돼가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도 마이너스 2.8%, 코엔텍 마이너스 7%뭐 크게 변동 없이 지금 뭐 코스닥 계좌는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코스피 계좌, 여기 미코, 여기 미코는 왜 있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잘못 산 겁니다. 옛날에 예전에 미코를 추매했어야 되는데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요 계좌에 잘못 사서 그냥 양쪽에 갖고 있는 거고요. 뭐 여기 지금 포스코가 마이너스 1.8%, 그래서 계속 포스코를 제가 관심 있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뭐 이슈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철강 업황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고 금액도 꽤 큽니다. 5,200.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할 종목이고요. 뭐 삼전이야 뭐 우리 가장 대장주니까 좀 차분히 기다리고 있고, 하이트진로는 뭐 물려 있죠. 스윙 종목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그 거의 이익절 직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터지면서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하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 P가 되면서 이제 뭐 지지부진한 연말까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내년도 코스피 전망한 거를 오늘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높지 않아요. 코스피 전망하는 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 3,000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전망의 상단 자체가 제일 높은 게 DB 투자인데 2,930입니다. 그리고 뭐 낮은 데들은 2,550선까지도 있기 때문에 2,550이면 사실 지금에서 100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여러 가지 PBR 밴드나 이런 걸로 추정을 했겠죠. 증권사들이 PER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이 낮은 주가 수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또 투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손절은 안 하되 플러스가 오면은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금을 좀 챙겨두고, 정말 모두가 예상한 대로 내년에 상반기에 정말 경기 침체가 와서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연말까지 현금을 챙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좀 하락을 해가지고 또 재미없는 증시가 이어졌는데, 또 롯데케미칼처럼 예상치 못하게 또 반등 나오는 종목이 내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